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감모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 밑줄 칩니다.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 수량이 회계장부상의 재고 수량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 그 밑에 밑줄이요.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의 재고 수량보다 작을 땐 재고자산 감모. 그 아래 밑줄이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과 그 위에다가 주유소의 주유소의 기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옆에 계속해서 밑줄이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 그 위에 도난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밑줄입니다.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이므로 매출원가에 포함. 밑줄이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감모 손실이므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원가 위에 매출원가 그 밑줄 친 데에다가 매출원가에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빼가지고 정상감모라고 적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밑줄 친 맨 밑에 부분에 영업의 비용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비정상감모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첫 시간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자, 재고자산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숫자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거. 자, 이제 곱해질 단가를 구할 거예요. 단가 한 벌당 10,000원이었던 그 10,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수량보다 결정보다 단가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더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02페이지 반가로 5번 재고자산의 흐름의 가정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별 표시 5개 해주세요. 자, 이제 짱구가 편의점을 한다고 쳐볼게요. 짱구가 편의점을 해요. 자, 이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짱구가 편의점을 해가지고 농심에서요 새우깡을 받아다 팔고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새우깡 하나만 팔아요. 짱구는. 그래서 새우깡만 받아와서 파는데 새우깡을 100개를요 100개를 하나당 1,000원에 받아와서 팔았습니다. 하나당 1,000원. 그래서 여기에 진열을 했어요. 4월 1일 날 5월 1일 날 100개를요 농심으로부터 하나당 2,000원에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이게 가정을 하는 거니까는 그냥 들어주세요. 5월 1일 날 100개를요 새우깡을 하나당 2,000원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네. 새우가 요즘 잘 안 잡히나 해서 여기 옆에다가 진열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6월 1일 날 새우깡을 하나당 3,000원에 사와가지고 요 옆에다 진열을 했어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새우깡을 진열을 했는데 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서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오실 때 계산을 합니다. 자, 고객이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새우깡을 하나 골라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짱구가 여기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고객이 여기서 갖고 왔네요. 그럼 저거는 1,000원에 사왔던 새우깡이야. 4월 1일에 사왔던 하나당 1,000원짜리 새우깡은 내가 여기다가 진열을 했었어. 그러니까 고객이 여기서 사온 거는 1,000원에 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나 뭐 실질재고조사법 할 때 1,000원짜리 새우깡 팔림. 자, 또 고객이 와요. 고객이 와가지고 이번에 새우깡을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하나를 가져갑니다. 저거는 내가 2,000원에 사왔을 때의 새우깡이야. 그럼 난 2,000원짜리 원가 2,000원짜리 새우깡을 팔았어.
자, 고객이 와서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새우깡을 갖고 왔어요. 또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는 거예요.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새우깡을 갖고 왔습니다. 짱구가 물어봅니다. 고객님 그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새우깡? 고객이 여기서 갖고 온 거래요. 아, 다행이다. 3,000원짜리다. 자, 이제 고객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하나 갖고 와요. 그러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3,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객한테 매번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새우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새우깡 하나만 파는데도 그 새우깡 가격이 계속 변동돼요. 예를 들어 과일 가게라고 칩시다. 과일 가게 매일 과일 단가가 바뀌어요. 근데 그 과일이 우리 사과 하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배 팔고 뭐 팔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래? 과일 바뀌는 거 다음부터는 과일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과일이 더 와닿네. 자, 어찌 됐든 간에 그 바뀌는 금액인 거 너 어떻게 해? 다 관리를 할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어차피 새우깡 내가 파는 거고 이거 하나씩 들어온 거 이거 하나하나씩 어디서 갖고 왔냐고 물어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냥 에이, 우리 그러지 말고 어차피 파는 건데 먼저 그냥 들어온 새우깡이 먼저 나간다고 보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새우깡이 먼저 빠져나간다. 자, 이날 먼저 들어온 게 요게 다 팔리면 100개가 다 팔리면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가 팔리고 그 다음에 얘가 팔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실제는 이거 아닌 거 알아. 실제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오고 이러겠지. 근데 그냥 가정을 해서 이렇게 팔자. 안 그럼 나 정신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오케이. 그것까지도 회계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왜? 지금 이 회계가 나온 게 언제냐면은요.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막 마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새우깡 뭐 큰 이마트 이런 데서는 이걸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보자. 어차피 같은 건데 같은 새우깡인데 실제랑은 다른 거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자. 아니야. 근데 우리는 좀 업체 성격상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스크림을 팔거든? 새우깡 이렇게 진열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팔아. 아이스크림 이렇게 위에서 여는 유리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오면 또 위에다 쌓아놓고 또 오면 위에다 쌓아놓고 해서 부어서 이렇게 보면 고객이 와서 꺼내갈 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겠지. 그래? 그럼 그것도 합리적이네? 그것도 인정해. 근데 그건 뭐 가져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야. 오케이. 회계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업종이 또 달라. 우리는 주유소를 하고 있거든. 주유소를 하고 있어서 밑에 탱크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와서 기름을 부어. 그럼 기름이 사올 때마다 뭐 이렇게 쌓이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섞이겠지. 그냥 사온 거 평균 내서 우리 평균 내 가지고 이걸 평균적으로 팔렸다고 보면 안 돼? 그것도 인정해 줄게.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앞에 가중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난 어떻게 할까? 나는 보석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반지도 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고 뭐 그냥 실반지도 있고 뭐 싸구려 반지도 있고 이래. 그럼 이것도 먼저 만든 거 먼저 팔렸다고 볼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이 앞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가격표를 다 붙여가지고 하나하나씩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새우깡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싸구려나 아이스크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기름이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이잖니. 가격도 고가고. 그럼 얘네는 각자를 하나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해. 얘는 실질에 맞게끔 관리해서 개별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이해되실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들어가는 거. 자, 유식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파이퍼 선입선출법.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나중에 들어오는 게 먼저 아이스크림이나 모래 쌓아놓으면 모래 같은 거 퍼갈 때는 위에 있는 거부터 가져가겠죠. 밑에 있는 거 안에서 거부터 가져갈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나중에 들어온 라스트 인, 나중에 먼저 나가는 거. 퍼스트 아웃해서 라이퍼. 뭐 가중평균은 뭐 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어떤 걸 쓸지, 어떠한 경우에 어떤 걸 쓸지, 그리고 어떤 거가 실제고 어떤 것들은 가정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내용으로 교재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02페이지고요. 자, 밑줄 친 바로 그 밑에 또 밑줄 칩니다. 매출 원가와 재고 자산의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결정된다. 수량 곱하기 단가 네모 치시고 별 표시. 그 아래줄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은 반드시 재고 자산의 실제 흐름과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갖고 온 거 따지고 여기서 갖고 온 거 따지고 여기서 갖고 온 거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걸 허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 가정이 아니다? 개별법은. 자, 개별법 맨 처음에 나오네요. 개별법 밑줄 치시고요. 얘는 가정이 아니에요. 개별법 옆에다가 보석, 콤마, 금은방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뭔지 이해가 더 떠오르실 거예요. 두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자, 좀 더 이해 잘 되게. 예를 들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이게요. 개별법 이렇게 뭐예요? 금은방에서 보석들도 되겠지만 특수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막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요. 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A라는 회사에 갖다 줘요. 다른 회사에서 B라는 거래처에서는 이걸 쓰지도 못해요. 다른 회사에선 얘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위해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관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 생산을 한다든지 따로따로 이럴 때요. 자, 밑에 줄 밑줄 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 매입, 판매 시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예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새우깡, 대량으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들, 대량으로 우리가 집어넣고 판매하는 주유소의 기름들 이런 것들은 이 개별법을 쓰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있어 보이게 first in, first out, FIFO. 자, 가정이죠. 옆에 가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밑줄 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상품의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의 동그라미 하고 별 표시. 자, 10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후입선출법 그 윗줄 따라서의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이요.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요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자, 우리요. 요 새우깡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새우깡. 4월 1일에 100개를 사왔고요. 하나당 1,000원. 5월 1일에 100개를 사왔고요. 하나당 2,000원. 6월 1일에 100개를 사왔고요. 하나당 3,000원. 7월 1일에 또 100개를 사왔어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당 4,000원. 8월 1일에 100개를 사왔어요. 하나당 5,000원.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올라가요. 그 새우깡이 아니더라도 물가는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다. 자, 근데 선입선출법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선입선출법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몇 개 샀어요? 총 500개 샀는데요. 이 중에 300개가 팔렸다라고 봅시다. 근데 우리 가정을 해요. 300개가 팔리는 거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개 팔린 애들은 여기서 팔렸겠고 여기서 팔렸겠고 여기서 팔린 애들이에요. 얘네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전 계산을 못해서 모르겠어요. 100개 곱하기 1,000원, 100개 곱하기 2,000원, 100개 곱하기 3,000원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재고가 되는 애들은 누구예요? 기말재고가 되는 애들 남아있는 애들 얘네죠. 얘네가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100개 얘네 언제 사온 거예요? 나중에 사온 거죠. 그 말이에요.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대요.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해온 상품의 원가로 된대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말재고가 좀 더 커지게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